교재 23페이지로 가보시세요. 제3절은 이제 조세 분류 쪽이네요. 이 조세 분류는 지금 했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배울 때 요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국세, 지방세, 과세, 권자까지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연습을 해보죠. 예, 취득세부터 한번 순서대로 쭉 연습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작년 30회 시험 공부하신 분들의 후기가 뭐냐면, 선생님, 요 순서를 꼭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서 이제는 순서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다음 후배님들을 위해서는 막 뒤집어 버리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보면 안 되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순서를 해놔야 그래도 몰라도 위에 3개 있었던 게 요건 3개 똑같고 밑에 똑같다. 이 눈치라도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자,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로 가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토.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구. 누가 또 이거 싫어하신 분 있었어요 방금. 도, 구.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면 요게 익혀져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교재 다시 가요. 23페이지에 보시면 1번은 이제 국세가 나와요. 국세의 나오죠. 의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제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정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는 세금을 국세다 그런가? 국가가 가져가는 게 국세예요. 그럼 끝. 더 이상 체크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두 번째 세목. 세목이 뭐냐면 세금의 목록, 종류라는 뜻이에요. 세금의 종류. 그럼 세금의 종류인데 국세를 배울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세는 총 몇 개를 배우고 있는가? 자, 다시 가는. 다시 왔어요. 자, 다시. 우리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 책임. 한 사람이 틀리면 같이 연습을 다시 해야 된다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자, 다시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국세를 총 몇 개 지금 동그라미 쳤는가요? 2개. 2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맞죠? 이제 세목이 1번부터 13번까지 13개나 있어요. 13개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총 몇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2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부는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뭘 생각을 잘못하냐면 국세 13개를 다 외우려고 그래요. 이걸 다 암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어려워요. 세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막 그런 거예요.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걸 이 13개를 다 공부하면 안 되고 2개만. 그러면 1번 소득세하고 3번 종합부동산세 2개만 체크하세요. 자, 2개만 체크하세요.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2개만 공부하는데 실제 시험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날개에 보면은 소득세, 소득 구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득세로 가요. 자, 소득세는 이제 날개 있어요. 날개 있으니까 따로 이걸 메모하지 마시고 오른쪽 책을 잘 보셔야 돼요. 소득세는 보니까 1번은 무슨 소득 그랬는가? 종합소득. 2번은 분류소득. 자, 그럼 이제 소득세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합소득이라는 것과 따로 분류하는 소득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종합소득하고 분류소득하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먼저 이제 종합소득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합소득만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종합소득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꼬리표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위쪽에 글씨 쓸 수 있는 대로 꼬리표 올려보세요. 꼬리표 올리셔가지고 사업, 성, 존재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합소득은 사업성 존재,
그럼 사업성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알아야 돼요. 사업성이 존재한다 이 말은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쩌다 나오는 소득이다. 계속 나오는 소득이다. 그렇죠. 계속 나오는 소득. 사업이라는 건 계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는 사업적으로 하면 된가 안 된가요?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실 거예요? 오래만 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야 된가 없어야 된가? 없어야 돼요. 우리 공부는 사업성이 없어야 돼요. 공부 사업성이 있으면 몇 년간 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성이 존재한다 이 말은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으로 나오는 소득들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여러 개를 합친다. 여러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종이란 말은 종류란 뜻이에요. 여러 종류를 합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의 종류. 그러면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만 합쳐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하나로 합쳐버려라.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다 합쳐버리면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업성 있는 소득을 싹 묶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분류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분류소득하고 밑에다 분류소득 동그라미 치고 양도소득 밑에 빈 공간 조그맣게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업성 없음. 자, 그럼 사업성이 없는 소득하고 사업성이 있는 소득하고는 한 집에다 넣어놓으면 서로 합쳐지겠는가 안 합쳐지겠는가? 안 합쳐지죠. 해결했죠.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는 따로 뭐해서 계산해라? 분류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봐보세요. 주의사항에 양도소득은 그럼 우리 부동산을 팔 때 부동산은 어쩌다 한 번씩 파는가요? 계속 파는가? 어쩌다. 그럼 어쩌다 발생하니까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종합소득과는 하나로 묶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그걸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셔야 됩니다. 요게 29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요게 요런 게 시험이란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는 따로 분류하여 과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이게 29회 때는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소득세에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분류소득을 구분했어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부터 아주 단순하게 계속 나오는 소득인가 어쩌다 나오는 소득인가만 판단하세요. 자, 그럼 이자.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 돈을 예치를 해놨으면 은행은 이자를 어쩌다 주는가요? 계속 주는가요? 계속.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주식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번 사보고 싶은가요? 지금 저희 학원을 생각을 하세요. 메가스터디. 이제 메가스터디, 메가MD 주식 있어요. 상장돼 있으니까. 메가랜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부동산 중개는 올해부터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3년 뒤에 아마 분명히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상장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든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지금 회사에 메가스터디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 많이 나면 배당을 조금 해주겠는가 많이 해주겠는가? 많이. 어쩌다 주겠는가? 계속 주겠는가?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배당 나오겠죠. 그러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찾은 거예요. 요것만 알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소득의 종류를 암기하시면 나중에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알아버리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은 무슨 소득을 주는가?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어쩌다 준다? 계속 준다. 계속.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 돈을 예치해 놓고 받은 이자 소득과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임대를 하며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은 어쩌다 나오는가? 계속 나오는가? 계속. 그럼 직장을 다닌 사람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묶어서. 이제 다 알아버렸죠.
금방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종합소득의 종류는 제가 분명히 거기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설명 안 했죠. 그런데 하나로 묶여진다는 거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무조건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럼 다시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근로소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먹었어요.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한 소득이다, 계속 발생한 소득이다. 어쩌다. 그러면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상담 다 하셨네. 그럼 이제 시험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애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직장을 다니면 계속 다니면 근로소득이 나올 거고 다니다 때려쳐버리면 뭐가 나오는가?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계속 나온다, 어쩌다 나온다. 그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다 풀어내셨네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류 암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종류를 암기해가지고 이걸 머리 글자 따서 외우고 계신 분은 시험을 못 봐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하나 생각 안 나면 자꾸 그것만 생각해서 답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은 따로, 계속 발생하는 소득은 합쳐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에서 심화 밑으로 내려보세요. 오른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하고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럼 주택하고 토지만 되니까 제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자, 언제나 법은 세금을 물리려면 멋대로만 물리라겠는가? 법대로. 법에는 땅하고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부세 물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 말고 나머지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면 상가 가진 사람은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제가요 종부세가 너무 무서워서요 종부세 안 나오는 물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뭐 소개시켜 주면 되겠는가? 상가 건물을 소개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상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은 그냥 주택은 종부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서 금액을 숙달을 시키세요. 자, 첫 번째 주택. 주택인 경우는 얼마가 넘는 사람만 종부세 나온다. 6억 초과 체크하세요. 6억 초과 체크하시고 뒤에다가 가로 해가지고 개인별 합산 이렇게 쓰세요. 개인별 합산. 개인별 합산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개인별로 얼마가 넘은 사람은 종부세가 나온다. 6억 초과. 만약에 제 집을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제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 배우자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왜 안 낸다? 개인별로 6억 초과니까. 그래서 10억짜리 집일지라도 내가 50%니까 5억은 내 것이고 5억은 배우자 거니까 배우자하고 나는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니까 세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27회, 28회 연속 2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지문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익혀가야지. 이걸 막 그때 가서 통으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주택만 공부하시고 토지는 보류하세요. 지금은 주택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요. 이제 종합소득하고 분류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묶는 여러 종류를 하나로 묶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다. 있는 소득이다. 그러면 따로 분류를 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 세금은 개인별로 묶어가지고 세금이 나오는데 주택인 경우는 얼마가 넘은 사람에게만 물린다. 6억을 초과한 사람. 6억을 초과한 사람에게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요 지금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3억짜리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종부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가? 나오지요. 당연히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요? 그러면 안 사셔야지요. 그럼 우리 수수료 받는가 안 받는가? 못 받죠. 그러니까 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종부세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겠는가? 배우자 명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신 분 중에 배우자하고 같이 왔다. 그럼 배우자 입이 쫙 찢어지겠죠.
그렇죠. 배우자 명의로 하시면 종부세 안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내 명의로 하고 싶은데요. 내 본인 명의로 하시면 종부세가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막 그래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내 작년에 비해서 한 9배 정도 더 나. 그렇게나 많이요. 금액은 말 안 했잖아요. 금액은 말 안 했잖아요. 작년에 10만 원 내서 올해 많이 나왔자 9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1억 냈다. 그럼 올해 9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죽어요.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런 분에게는 금액 적은 걸로 상담, 큰 걸로 상담하는가? 큰 거. 작년에 1억이면 올해는 적어도 3, 4억은 나올 건데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근데 배우자한테 하면 한 푼도 안 나와요. 예? 그럼 나중에 그 배우자님이 다시 우리 사무실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당연히 오지요. 그렇게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중개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개인별로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6억이 안 되는 사람은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집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별로 얼마가 넘은 사람들이 나왔다. 6억이 넘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학원 오실 때 우리 집은 종부세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집이 6억이 넘는다 안 넘는다? 어디 가서 종부세 나왔다는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종부세 고지서 나왔어? 내가 지금 학원 다니라고 집에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집은 안 나왔어. 그러면 같이 놀기 싫어해요. 아니 6억도 안 되는 사람은 뭘 놀아 그래요. 안 놀아요 잘. 그런데 우리 집은 종부세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자꾸 밥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나왔다는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데 집에 고지서 한 장 나온 것 같아 그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말에 나오는 관리비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뭔가 나오기는 나왔더라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2개 잡아냈어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2개를 잡았어요. 그냥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제 24페이지에 이제 지방세로 와보세요. 지방세는 전체 지방세가 총 11개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으로 배우는 것은 총 몇 개만 배운다 그랬는가? 3개. 3개만 배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찾아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그러면 취득세, 과세 권자는 누구다 그랬는가? 특광도. 발음 잘못하면 안 돼요. 특광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군구. 계속 이렇게 숙달을 좀 시키셔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숙달을 시켜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과세권자는 요거는 잡아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왼쪽에 24페이지 왼쪽 날개를 또 봐보세요. 지금 이 설명한 거 그대로 또 해놨어요. 그죠?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 그랬는가? 특광도. 계속 그걸 숙달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요것만 보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표를 보면 안 돼요. 표를 봐서는 안 돼요. 그 과세권자는 딱 3개만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책에서 눈을 띄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연습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책에다 막 체크해버리면 안 돼요. 어차피 1월 달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체크하지 말고 지금 칠판에 있는 것만 가져보세요. 특별 시세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특별 시세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지금 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를 얼른 생각을 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2개만 배우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 그랬는가? 자,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특광도 맞아요. 특광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이 중에서 특자가 안 들어간 건 뭔가요?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특 없잖아요. 없으니까 너 틀렸네? 5번이 답이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요거를 주민세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요새 이게 과세권자가 누굴까 고민하고 있다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 딱 3개밖에 없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계속 그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26회 때 나왔다 해도 요게 나왔다 해도 특별시세가 아닌 것 찾아라 또는 광역시세가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광역시세가 아닌 것 찾아라. 그래도 답은 뭐가 되는가? 등록면허세.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기출 문제 두 번째로 또 가봐요. 두 번째요. 또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만 변형했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 요 세 개밖에 없죠. 자, 찾아요. 재산세, 시, 군. 이제 재산세는 시군구, 등록면허세는 도, 구, 취득세는 득광도. 틀렸네. 그럼 답은 4번. 봐요.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막 어떻게 애워가지고 어떻게 한번 암기해 볼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과세 주체, 과세 권자를 배울 때는 딱 세 개만. 취득세는 득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이 세 개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들은 다 풀려요. 그럼 25페이지 다 풀어냈어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기출 예제가 있어요. 기출 지문이 있을 거예요. 25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날개 봐보세요. 기출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들은 스스로 한 번씩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 지문은 전부 O 지문, 동그라미 지문이에요. X 지문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맞는 지문들로만 구성했으니까 자꾸 읽으세요. 이 지문들은 자꾸 읽으셔가지고 아, 요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하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26페이지로 가야지. 26페이지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또. 자. 아마 징그러 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국세, 지방세 이거 애우는데 계속 애울 거예요. 한 분이라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다시 가네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예요.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는 이제 다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과세권자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본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지금 연습용으로 지금 알려드린 거니까 연습만 하세요. 이 보통세라는 건 무엇을 보통세냐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밑줄 긋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비 거기다만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하세요. 일반적인 경비에다만 체크만 하세요.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시험에 내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시험에 내는 것도 아닌데 형광펜으로 그어놓으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연필로 간단하게 일반 경비 이렇게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래서 보통세라는 것은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걸 이런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2번 목적세로 와보세요. 목적세는 앞에 그냥 목적 있죠. 그 목적에 필요한 경비예요. 그래서 특정 경비 그렇게만 체크하세요. 거기다 밑줄만 그어보세요. 특정 경비. 그래서 여기는 그 목적을 위한 목적 경비에 사용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 5개가 있어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모두 보통세예요. 목적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 그러면 다음 세금 중에 보통세가 아닌 것 골라라.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 빼고 나머지 안에서 고르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모두 무슨 세란 이야기인가? 보통세. 그럼 보통세라는 것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도 샀다가 밥도 먹었다가 책도 샀다가 뭐 다른 것도 샀다가 내가 사고 싶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세금은 목적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세 세금 종류, 목적세 세금 종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막 쓸 수 있는 세금 그러면 무슨 세? 보통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목적세.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모두 무슨 세다? 보통세. 그러면 끝.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갈 거예요. 직접세와 간접세요. 그런데 앞에 또 나왔죠. 또 나왔으니까 안 지워도 되겠죠. 그대로 놔둬도. 그런데 또 지워요. 자, 또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이거 수도 없이 해서 한 문제를 맞춰내야 되니까 이거는 자,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얼마가 넘은 사람만 종부세를 물린다. 6억 초과. 6억을 초과하는데 그 6억은 우리 가족 단위로 묶어라, 개인 단위로 묶어라. 개인 단위로. 됐죠? 해결했어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그럼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니까 사업성 있는 종합소득과는 하나로 묶어서 과세라, 따로 과세라. 따로 과세하는데 이걸 분류과세라고 해라, 분리과세라고 해라. 그렇죠. 분류과세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하나씩 확대하는 거예요. 네, 과세권자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이제 잡아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를 이제 구분해 보죠. 이제 교재로 가보세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직접세라는 이야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같으면 직접세가 돼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일치하면, 그러면 이 말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같으면 직접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세금을 부담해서 내가 직접 뭐 하는 게 직접세란 이야기인가? 직접 납부, 직접 내는 거. 자기가 세금을 부담해서 자기가 직접 갖다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세금이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 게 직접세예요. 넘어가는 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자, 그럼 이제 지문 찾아보죠. 거기에 있는가? 두 번째 줄 정가라는 단어를 봐보세요. 다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체크하지 마세요. 정가 같은 거. 정가 가로 뒤에 한자로 해서 뒤에 한글로 써놨죠. 뭐 하다 그랬는가? 넘기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가라는 게 의미가 애매하면 한자를 써주고 한자 뒤에 우리 우리 글로 옆에다 명칭을 달아줘야 돼요. 이래야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멈췄어요. 이렇게 하면 법 지문이 너무 길어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가라는 건 넘기는 걸 말해요. 그럼 자, 해석해보죠. 직접세라는 것은 지금 이 세금을 제 손에 이렇게 들고 제가 들고 이거 들었어요. 들고 가서 제가 가서 직접 냈으니까 이 세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럼 직접세는 정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직접세는 넘기는 게 불가능한 게 직접세란 이야기예요. 이제 간접세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간접세가 뭐죠? 오른쪽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 그랬네요. 그럼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하니까 내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을 내가 갖다 내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면 정가가 가능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을 많이 하시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정가가 가능하다 이 말은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면 간접세. 넘기지 못하고 내가 갖다 내면 직접세.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거 책에서 눈을 띄워보세요.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의 종류, 암기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직접 다 세금 종류는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암기 다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제가 물건을 취득했어요. 자, 물건 취득했어요. 물건을 내가 샀으니까 취득세는 내가 갖다 내는가요? 옆집을 통해서 내는가? 그러면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내가 등기를 하려고 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다 세금을 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내가 직접세.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그 재산세 고지서를 내가 직접 갖다 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 직접. 종합부동산세 직접. 그럼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내가 직접 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 직접. 내가 직접. 다 직접세네.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직접 갖다 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통해서. 가게다 주면 가게가 받아서. 그럼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다 해결했네요. 자, 그럼 이제 3개만 더 연습해 보죠. 제가 담배를 하나 사면 담배 소비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자동차세 나오면 옆집에다 주고 옆집이 좀 내주는가요? 내가 갖다 내는가? 직접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자, 그러면 술을 하나 샀다고요. 술에는 주세가 붙어 있어요. 주세는 술을 사면 내가 술 사고 나서 은행에 가서 세금 내러 왔어요. 술 샀으니까 세금 내고 집에 가는가요? 그냥 가게다 줘버리고 하는가? 줘다. 그런데 주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동차 주유를 하고는 세금 내러 은행 갔다 가는가요? 주유소에 줘버리고 가는가? 그러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예요. 봐요. 종료 암기 안 해도 다 풀었잖아요. 암기하시면 할수록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직접세고 간접세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다 직접 내면 직접세, 누구를 통해서 내는 것 같으면 간접세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소득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이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는 여기 옆에 친구한테 내려가는가? 내가 내는가? 그럼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간단한 거예요, 논리가. 그럼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공부한 적도 없는 다 풀잖아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세금 종류 암기해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법은 암기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암기해버리면 암기된 것 말고 다른 지문을 물어보면 못 풀어요. 근데 용어를 알아놓으면 이것만 알아놓으면 아무리 응용돼서 문제가 나와도 싹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 직접.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간접세는 상담하러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안 와요. 왜? 어차피 물건값에 포함해서 줘버렸으니까 간접세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직접세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만 배우니까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해봐라. 그런 시험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세와 물세로 가네요. 이제 인세와 물세는 요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인세, 물세는 시험에서 아주 어렵게 나와요. 이제 인세. 먼저 인세부터 가보죠. 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요걸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의 과세를 인세라고 합니다. 요거 또 말 안 했더니 또 쓰고 계신 분이 있네. 여기 교재 다 들어있어요. 1번 의에 보면 첫 줄에 중간에 사람 중심으로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사람 중심으로 체크하시고 두 번째 줄 과세하는 조세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이걸 인세라고 그래요. 아니 이 교재를 제가 썼는데 이 칠판에 쓰는 걸 전부 이 책에다 써놨겠죠. 예? 여기에 기통 어디 전부 쓰여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인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개가 있어요. 인세 특징은 그러면 이번에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은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가로를 보세요. 가로에 보면 특징 1번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가 돼요. 합산과세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합산과세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벌었던 것은 전부 뭐해서 세금을 신고해라? 합산해서 신고해라.
일단 사람이 중심일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쳤으니까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똑같겠는가요?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된가? 조금 받아야 된가?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많이 내놔라. 그럼 당신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세금 많이 내놔라 그래야 되나? 조금만 내놓으세요 그래야 된가? 조금만.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는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이런 세율을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자,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징에 두 번째 줄 주로, 여기서부터 체크하세요. 주로 초과 누진세율. 주로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합산과세는 반드시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반드시는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반드시는 아니에요. 주로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로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주로 누진세율이니까 합산과세이면서도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있겠는가요? 모두 누진세율이겠는가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로 누진세율로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특징이죠.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로 가보죠. 자, 밑에 물세로 내려와 보세요. 물세는 첫 번째 줄 중간 줄 보세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 거기만 체크하면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요걸 물세라고 그래요. 이제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특징을 찾아요.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이제 찾아가 봐요. 물세 특징은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개별 과세다 체크하세요. 물세는 개별 물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하나씩 과세하니까 물건 크기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 세금 걷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할 때는 우리 슈퍼에서 물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세율은 몇 프로로 고정이 돼 있던가? 슈퍼에서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몇 프로 고정돼 있다? 모르신 분 있는가요? 물건에는 10%씩이 붙어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이제 누진세율하고 비례세율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금액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건 신경 쓰면 안 돼요. 비례세율은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해요. 혹시 이게 지금 설명한 걸 또 쓰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심화에다가 제가 누진세율하고 비례세율을 또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설명을 자꾸 들으면서 숙달을 시키는 게 좋아요. 자, 누진세율은 그럼 자 연습해 볼게요. 누진세율은 내가 많이 벌었어요. 1년에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었으면 그러면 세금도 조금 내야 된가? 많이 내야 된가? 많이 내야죠. 그런데 올해는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 벌었어요. 그럼 많이 내야 돼? 조금만 내야 된가? 조금. 그건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 차이가 있으니까 위아래 차이가 있는 건 누진세율. 그런데 만약에 올해 내가 엄청 벌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조금 벌었어요. 너희들 둘이 똑같이 세금 내? 똑같이 세금 내? 그러면 이건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율. 말로 풀면 힘드니까 그림으로 그려드렸어요. 자, 풀었어요. 그림. 금액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 무슨 세율? 비례세율. 이런 게 비례세율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꼬마들 말 못하고 할 때는 뭔 책부터 주기 시작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단계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림책 보는 단계란 이야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줄글 말을 좀 조그만 글씨 보고 나중에는 많은 글씨 보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단계를 자꾸 그 똑같이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자, 그림 그려서 여기서 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커져요.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무슨 세율이 되는가? 이게 누진세율이요. 금액이 커질수록 율도 올라가니까 누진세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 크기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요.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다. 그럼 이건 무슨 세율?
이런 걸 비례세율.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공평하게 세금을 받는 게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이다.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도 10%, 조금 번 사람도 10%.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지금 이 사람한테도 나하고 똑같이 받으면 나는 지금 1년에 1,000만 원밖에 못 벌고 이 사람 100억 벌었는데 왜 나하고 세금을 똑같이 떼간가요? 막 그래요. 막 그러고 열받아요. 그런데 아니 당신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고 나는 조금 벌었으니까 조금 내는 게 이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엄청 공평한 거 이게요. 그래서 공평과세는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누진세율만 문제를 내겠는가요? 비례세율을 내겠는가요? 누진세율을 내는 거예요. 공평하니까. 그래서 이번 세법 시험에서도 다음 중 초과 누진세율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래서 누진세율을 골라라. 언제나 시험은 누진세율만 나오는 거예요. 비례세율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납세자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 편에서 누진세율이 공평과세예요. 공평한 과세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 공평한 거예요. 그럼 많이 벌었으면 우리 나중에 이제 중개사 일을 하면서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된가? 조금 내야 된가? 아니 나쁜 짓 하시면 안 되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야죠.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다른 생각 하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낸다, 조금 낸다? 많이 낸다. 그렇게 생각하라니까요.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낸다. 그걸 무슨 세율이라 한다? 누진세율. 그런데 슈퍼에서 물건이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10%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그럼 슈퍼에 100억을 가진 사람이 슈퍼에 와서 물건을 살 때하고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물건을 살 때하고 세율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좋은 방법이다, 이건 안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디로 진행한 거 보세요. 제가 앞으로 가고 있는가, 뒤로 가고 있는가? 뒤로. 그래서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역진성이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세금을 대래 나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가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가 이 말이에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게 해야지 왜 나하고 똑같이 내게 하시는가요? 그래요. 그래서 주로 비례세율을 누진세율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바꿔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슈퍼에서 물건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면 세금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단순화시키려고 개별적으로 물건 단위로 계산할 때는 비례세율로.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습해 보죠. 자, 이제 다 배웠어요. 이론 다 배웠어요. 세금 종류는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 1억짜리 집을 사든 10억짜리 집을 사든 물건이 중심인가요? 사람이 중심인가요? 물건. 집 사는 건 물건이 중심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 중심이니까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세율이 똑같아야 된가? 달라야 된가?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돼요. 물건이 중심이니까요. 물건이 중심이었을 때는 세율이 무슨 세율로 가라? 또 개별과세. 됐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물건이 중심이니까 물세. 등기할 때 사람 얼굴에다 이름을 막 써버린가요? 물건에다 이름을 쓰는가? 물건. 그럼 세금은 물세. 자, 재산세 잠깐 보류. 종합부동산세 앞에서 설명 한번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물린다. 6억 초과. 6억을 초과하는데 이때 6억은 개인별로 6억이다, 물건별로 6억이다. 자, 그러면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개인별 합산과세라고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올라가겠는가, 똑같겠는가? 왜 올라간다? 그렇죠. 합산과세는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을 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3억짜리를 또 살라가면 세금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누구 명의로 사시기를 권해야 된가? 배우자 명의로 사시기로. 이렇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인가요? 그 물건이 벌어들인 소득인가? 물건이 벌어들였어요? 물건이 소득을 번가요? 사람이 소득을 번가요? 참 신기하시네. 이제 양도소득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그 사람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면 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지금 혼동하신 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다. 어쩌다 발생한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양도를 제가 2번을 양도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부동산을 1년에 2번을 팔았으며 여기서 2번을 팔았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자,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그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합산해서 계산해라. 개별적으로 계산해라. 합쳐서. 그럼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팔았으면 2개를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흐트러져요. 아니 부동산 1년에 2번 팔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사람 중심이니까 합쳐서 누진세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합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떼면은 그걸로 끝나는가요?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된가? 그러면 1년치를 뭐 해서? 합산해서. 무조건 소득세는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한다. 이게 29의 기출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1년에 2번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따로따로 세금을 신고를 해놨을 때는 한 번, 2번 따로따로 신고해놨을 때는 반드시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게 29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합산과세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그럼 재산세 이제 특이사항이니까 이제 재산세로 가네요. 재산세는 인세도 될 수 있고 물세도 될 수 있어요. 특이하네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토지만 토지는 인세로 돼 있어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이외는 물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는 사람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하는 거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30회 기출문제네요. 이번 30회 기출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2개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계산할 때 그 집은 소유자별로 합쳐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아니, 간단하게 주택은 토지다, 토지가 아니다. 토지가 아니니까 물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니까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2개를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그런데 이번에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려워서 못 푼 거예요. 봐요.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에요. 작년 시험은 29회 때는 여기를 냈어요. 30회 때는 여기를 냈어요. 인세하고 물세에서는 반드시 한 지문이 나와요. 그런데 꽤 어려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다시요. 재산세에서 토지만 인세예요. 그러면 토지는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토지는 합쳐서 계산해라.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그러면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다시요. 그러면 상가 건물을 제가 종로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종로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2개의 상가는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반드시 요 생각을 꼭 하세요. 땅만 합치는 거예요. 땅이 아닌 건 따로따로. 그럼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항공기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항공기도 재산세 나와야 되니까 항공기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항공기는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왜? 토지가 아니니까. 땅만 합치는 거예요. 땅을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요 내용이 쉬운 게 아니라 엄청 어려워요. 그럼 다시 한번 봐요. 그럼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은 교재 27페이지로 오세요. 2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인세와 물세 표를 보세요. 그럼 취득세는 물세, 등록면허세는 물세,
재산세만 체크하세요. 재산세에서 인세 동그라미라 되어 있죠. 인세 동그라미 속에다가 거기다가 쓰세요. 토지만 하고 쓰세요. 인세 쪽에 인세 동그라미에다 토지만 하고 그 안에다 써놓으세요. 동그라미에 있는 거 같이 겹쳐갖고 써버리세요. 토지만. 그 다음에 물세 쪽은 토지 이외에 하고 쓰세요. 물세는 토지 이외. 자, 그러면 해결했어요. 다시요. 여기에 인세라고 돼 있는 데다 여기다 그냥 토지만 하고 이렇게 써버리시고 물세는 토지가 아닌 거 토지 이외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익혀보네요. 재산세에서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주택 여러 개 있는 걸 다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만약에 제가 상가 건물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종로에 토지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는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계산해라. 합쳐서. 이제 해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내야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나중에 재산세 가서 재산세 세금 계산하는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요게. 그럼 이제 인세하고 물세는 다 잡아냈어요. 다 잡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칠판만 보고 다시 연습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 들어가네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다음에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자, 이제 조금씩 이제 숙달됐죠.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인세하고 물세를 구분해요. 취득세는 인세 개념이다, 물세 개념이다.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는 둘 다인데 인세는 누구만 인세로 간다. 토지만 인세로 간다.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인세. 양도소득세 모두 인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인세 물세 구분 다 됐어요. 인세 물세 구분 다 됐어요. 근데 책에 있는 인세 물세 세목을 암기하지 마시고 오른쪽 날개에 있는 그 표를 보면서 자꾸 인세 물세를 연습하세요. 그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봐요. 이제 세목별 초과 누진세율로 나오는데 이 누진세율은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지금 거기에 참고라고 돼 있는 세목별 초과 누진세율은 1월 달부터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은 보류하세요. 그럼 이제 지금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네요. 자, 한 번 더 가네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인데 이 중에 토지는 인세. 토지는 인세. 토지 이외는 물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국세, 지방세 없잖아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소득세?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좋게 11월 달인가 나갔죠. 지금 한 5월 달쯤 됐으면 지금 좀 한번 난리 났을 거예요. 응?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이제 합산과세와 개별과세에서 이거 연결할 때 연결고리를 잘 세우세요. 사람 중심의 인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엇하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또 물건, 물세.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그럼 이제 취득세는 물세니까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 해라. 따로.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1년에 제가 부동산을 2건을 취득했으면 취득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라. 더해서 계산해라. 할 때마다 개별과세니까.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개별과세. 그러면 등록할 때마다 계산해라. 1년에 합쳐서 계산해라. 할 때마다. 이거 해결됐죠.
그럼 재산세는 합산과세도 되고 개별과세도 되고, 그러면 누구는 합산과세로 가는 거고 토지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의 인세니까 합산과세. 양도소득세도 인세니까 합산과세. 그럼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할 때는 사람별로 합쳐라, 가족 단위로 합쳐라, 개인별, 한 사람별로 합쳐라. 가족 단위로 하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양도하는 그 물건별로 합치는가, 1년치를 합치는가? 1년치. 그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인세와 물세는 다 잡아냈어요. 자, 잡아냈으니까 이제 끝났을 것 같죠? 아마 한 번 더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요. 그래서 인세, 물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하네요. 취득세. 취득세는 인세 형태다, 물세 형태다.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이제 알았어요. 둘 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그럼 인세는 무슨 과세로? 합산과세. 물세는 개별과세로. 자, 그럼 이제 인세는 합산과세로, 물세는 개별과세로. 그럼 취득세는 개별과세, 등록면허세 개별과세, 재산세는 둘 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그럼 이제 다시요.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합쳐서 계산하니까 세율은 주로 무슨 세율로 가는 거고? 저가 누진세율로. 개별적으로 계산할 때는 세율이 비례세율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개별과세니까 무슨 세율이 원칙이다? 비례세율이 원칙이다.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재산세는 비례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 둘 다다. 그렇죠. 둘 다 나올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율이고? 누진세율. 누진세율로 갑니다. 양도소득세도 누진세. 누진세율인데 양도소득세는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기 매매라든지 미등기 상태로 팔았을 때는 세금을 아주 높게 매기기 위해서 비례세율이라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출제했던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총 4개에서 3문제를 출제했어요. 세율은 3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율이 3문제면 내년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세율이 1문제나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기본 폼을 잡을 수만 있으면 앞에 인세, 물세부터 세율까지 전부를 다 잡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로 가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에서 종가세와 종양세를 이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제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어요. 그러면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종양세. 그럼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가액이죠. 가액이니까 가짜나 액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돼요. 그래서 가액, 종가세가 될지 종액세가 될지 그거는 발음하기 편하면 돼요. 그래서 종가세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수량인데 종수세와 종양세 둘 중에 발음하기 편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종양세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가세는 이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다 종가세로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세금들은 전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오른쪽 날개 보면 표 있어요. 자, 오른쪽 29페이지 오른쪽 날개 봐보세요. 지금 했던 것 그대로 들어있어요. 가액을 전부 다 가액이죠. 동그라미죠. 그런데 수량, 양으로 돼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가? 그렇죠. 등록면허세만 양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양으로 돼 있는 게 등록면허세는 거기다 써보세요. 등록면허세 동그라미 그 종량세 쪽에다 체크하세요. 종량세는 1건당 6,000원 하고 쓰세요. 1건, 한 건.
그래서 한 건 그랬으니까 이거 가액이 되는가 수량이 되는가? 수량 양이잖아. 양 1건 한 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세금 내놔라. 6,000원씩 내놔라. 그래서 건당 6,000원씩 내놔라. 이게 종량세예요. 등록면허세만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만 이 정도만 보세요. 그다음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1번에 독립세는 체크하면 안 돼요. 독립세라는 건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면 독립세.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부가세. 부가세는 정의는 생각하지 마세요. 부가세는 뭐냐면 본래 세금이 있으면 그 본래 세금에 부수해서 붙어서 다니는 세금들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붙어가는 거. 그럼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 30페이지로 와보세요. 이 부가세에서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부가세 여기에 요 세금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 어떤 세금이 따라다니고요. 각각의 세금에 어떤 세금이 지금 따라다니는가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요것들만 지금 익히시면 돼요. 요 부분은 30회 기출문제예요. 요게 30회 기출문제예요. 이 30회 기출문제 1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부과되는 세금들의 종류를 요걸 아는가 모르는가를 올해 시험에서 출제했어요. 요 시험 문제는 작년 올해죠. 올해 9급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 지문이에요. 그 형태를 올해 시험에서 그대로 뻔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고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종류만 체크하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 표 안에 타이틀만 체크하세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다음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가요.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세금이 지금 따라붙는가 따라붙는 종류들만 익히시면 돼요. 종류만 익히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익혀보죠.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취득세에 따라가는 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따라가는 것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자꾸 여기 지금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반복 숙달을 시켜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가죠. 취득세라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것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따라가는 것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는 것 농어촌 특별세. 요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올해 학생들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나왔던 2019년 9급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바로 요거였어요. 그죠?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해야 될 세금을 찾아라. 그럼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건 무엇과 무엇이 따라붙은다 그랬는가?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니까 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뭘 냈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낸 거예요. 여기서는 취득세를 내놓으니까 그대로 베끼면 안 되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는 세금을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재산세에 따라가는 것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 수준이 여기서 내면 이 유형의 문제를 다른 교수가 살짝 다른 형태로만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오른쪽에 조세 용어 정리해서 1번, 2번, 3번, 4번 요 4번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니까 자 이것만 연습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이거 첫 번째 시간에도 끝날 때 했는데 또 하네. 자, 이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다음에 관세권자, 취득세 관세권자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
도구. 이 군 아니에요. 도구예요. 재산세 시, 군, 구.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1번, 2번, 3번, 4번 끝. 근데 오른쪽 날개 보니까 다시 과세 주체 위에다 써놨잖아요. 틀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5번에 표준세일부터 잠깐 쉬었다 가죠.